여러분은 특정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운전을 할 때, 커피를 마실 때, 혹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할 때 말이죠. 마치 그 사람들이 내 생각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 사람이 옛 연인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혹은 단 한 번 스쳐간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영향은 너무 깊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의 집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아직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탐구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료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떠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융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생각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걸까요? 칼 융이 말하는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생각들이나 억압된 기억들을 모아둔 창고가 아닙니다. 그는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무의식은 우리의 본질적인 일부로 의식 표면 아래 숨겨진 광대한 대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이 그곳에 모이고, 이는 우리 행동과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으로 융의 아이온, 지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무의식의 집단적 성격과 원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책에서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적 차원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패턴, 즉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인물이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어떤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인의 원형일 수도 있고 영웅의 원형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림자의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융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 속 어두운 면을 의미하며 우리가 인정하기를 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설명하며 이를 우리 삶의 의식적인 표면 아래 숨겨진 광대한 대양에 비유했습니다. 이 대양은 단순히 억압된 기억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억눌렀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특질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의 선택,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집착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해야 할 중요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우리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융은 그에 져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그림자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개별화, 즉 우리가 더 온전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만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를 억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지닌 성장과 자기 이해의 잠재력 또한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운전을 할 때, 커피를 마실 때, 혹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할 때 말이죠. 마치 그 사람들이 내 생각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 사람이 옛 연인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혹은 단 한 번 스쳐간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영향은 너무 깊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의 집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아직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탐구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료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떠오르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융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생각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걸까요? 칼 융이 말하는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생각들이나 억압된 기억들을 모아둔 창고가 아닙니다. 그는 무의식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무의식은 우리의 본질적인 일부로 의식 표면 아래 숨겨진 광대한 대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이 그곳에 모이고, 이는 우리 행동과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으로 융의 아이온, 자기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무의식의 집단적 성격과 원형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책에서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적 차원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패턴, 즉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인물이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어떤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인의 원형일 수도 있고 영웅의 원형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림자의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융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 속 어두운 면을 의미하며 우리가 인정하기를 꺼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설명하며 이를 우리 삶의 의식적인 표면 아래 숨겨진 광대한 대양에 비유했습니다. 이 대양은 단순히 억압된 기억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억눌렀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특질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의 선택,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집착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해야 할 중요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우리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융은 그에 져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그림자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개별화, 즉 우리가 더 온전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만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를 억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지닌 성장과 자기 이해의 잠재력 또한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해 봅시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착은 뇌가 이러한 투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할 때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변연계뿐만 아니라 보상 행동과 관련된 핵심 영역인 측좌핵과 같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특정 사람을 떠올릴 때 즐거움, 기대감, 그리고 때로는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 정체성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억눌린 욕망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집착이 그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융은 아이온, 자기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투사의 통합이 개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을 특정 인물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 무게를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자신감에 끌린다면 왜 자신이 그 특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탐구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신경과학은 이러한 개념을 강화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즉 뇌가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투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연관성을 만들어냄으로써 뇌를 문자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사랑, 집착 혹은 단순한 우연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를 자기 이해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정신 속에서 통합되고 표현되기를 갈망하는 부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집착이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그림자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를 어떻게 실천에 옮겨 우리의 성장과 해방을 돕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칼 융은 자아와 무의식과 같은 저서에서 개별화의 여정을 자신에 대한 능동적인 탐구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생각을 종이에 적는 과정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 혼란스럽던 것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 속에 계속 머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실제로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주목받아야 할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명상입니다. 융은 침묵과 자기 성찰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연구 또한 명상이 신경계를 조절하고 공포나 집착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관련된 편도체의 과활동을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생각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오고 가도록 놔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러한 집착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융 자신도 훌륭한 치료사였던 만큼 무의식과 작업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심리 분석적 접근을 채택한 심리학자나 당신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닫힌 문처럼 보였던 것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러한 내부 역학을 탐구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실천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사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집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촉매제가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그림자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의 깊은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집착은 변화를 향한 초대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울리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기를 바랍니다. 결국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배워가는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탐구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주제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면 이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